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공동현상, 캐비테이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길사 시험이 굉장히 전문적인 문제가 나오진 않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문제. 이 캐비테이션 공동현상 같은 경우에는 캐비테이션의 현상, 발생 원인, 해결 대책 요 정도만 쓰시면은 충분히 곡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캐비테이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비테이션은 이제 뒤에 보시면 에, 핵심이 기포가 폭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펌프 휘붓기 측에서 유체 압력이 급격히 떨어진다. 압력 강화가 생긴다. 그 다음에 순간적으로 끊는다. 물이 끊는 것처럼 유체 일부가 순식간에 기포로 변한다. 그 다음에 그 기포가 붕괴와 충격이 일어난다. 기포가 임펠러 내부의 고압 구간에서 터지며 펌프를 물리적으로 타격한다. 공동현상은 단순히 공기가 유입되는 것이 아니고 유체 스스로가 압력 변화를 견디지 못하고 끌어올라 터지는 파괴적인 물리 현상이다. 그렇습니다. 근데 왜 펌프 흡입구 측에서 압력이 급격히 떨어지냐? 원래 펌프 흡입구 측에서는 압력이 떨어집니다. 그게 펌프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컵에 빨대를 꽂고 입으로 빨대를 빨았을 때 빨대 입구 축의 압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람도 고압에서 저압으로 흐르고 물도 고압에서 저압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입으로 빨면 빨대 입구 축의 압력이 떨어지면서 컵 안에 있던 대기압 10.33m의 어떤 그런 대기압을 우리가 빨대 입구 축으로 컵 안에 있는 대기압 밀어 올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컵 안의 압력이 훨씬 세고 빨대 입구 측의 압력이 낮아지니까 컵에 있는 대기압이 빨대 쪽으로 물을 밀어 넣는 거죠. 요게 이제 펌프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펌프의 원리는 원래 펌프 입구 측에 압력이 저하되는 겁니다. 저하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기준점으로 더 저하가 되면 캐비테이션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열하지 않아도 물이 끓어오르는 과학적 원리에서 우리가 상온에서 100도씨에서 물이 끓지 않습니까? 근데 밀폐된 공간에서 압력을 급격히 낮추면 상온의 물도 끓어오른다. 이래서 이제 기포가 발생하는 겁니다. 공동현상은 열대음이 아닙니다. 펌프 내부에 급격한 압력 저하가 유체를 끓게 만듭니다. 그래서 펌프 입구 측에 이제 그 국부 압력이 그 해당 증기압, 포화 증기압, 그러니까 물에서 기체로 넘어가는 그 기준 압력, 그 증기압, 포화 증기압 이하로 되면 이제 캐비테이션이 발생한다는 게 이제 에, 핵심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벌써 여기는 이제 액체의 압력이 국부 압력이 그 해당 포화 증기압, 액체에서 기체되는 그 포화 증기압보다 낮아져서 벌써 이제 기포가 발생한 겁니다. 발생해가지고 기포가 스텝 2 이동합니다. 임펠러로 진입합니다. 기포돌이 유체의 흐름을 타고 압력이 점차 높아지는 임펠러 안쪽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다음 스텝 3 치명적인 압력파. 주변의 높은 압력 견디지 못하고 기포가 순식간에 찌그러지며 폭발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엄청난 충격포가 금속을 깎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펌프 입구 축에 우리가 캐비테이션을 방지하려면은 우리 그 해당 포화 증기압보다 우리 작으면 안 되죠. 높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핵심 사항이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캐비테이션 보통 발생 원인 방지 대책이 있지만 현상도 써주면 좋아요. 현상도. 그래서 공동현상이 보내는 세 가지 경고 현상. 자갈 굴러가는 듯한 소음이 난다. 펌프 내부에 돌멩이가 들어간 것 같은 특유의 소음과 함께 심각한 기계적 진동이 발생한다. 성능이 저하된다. 물을 밀어 올리는 힘인 양정이 급감하고 효출량이 감소하여
전체 시스템 효율이 치명적으로 나빠진다. 물리적 파괴, 임펠러 표면이 침식 현상이 발생하여 심할 경우 축 베어링, 메카니컬 실까지 연쇄 파손됩니다. 이게 이제 공동현상의 이제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현상의 가장 키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그 기준 아까 설명드렸듯이 개요 부분에 공동현상은 펌프 흡입부 또는 임펠러 입구 등에서 액체의 국부 압력이 해당 온도의 포화 증기압 이하로 되어 액체가 증기가 된다. 그래서 이 기포가 고압 영역으로 이동하면서 급격히 붕괴하여 충격 소음 및 절의 손상을 유발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절대 압력을 했는데요. 우리가 국부적인 압력이 액체의 그 임펠러 입구 등에서의 국부적 압력이 절대 압력보다 넓은 범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펌프 흡입부 또는 임펠러 입구 등에서 액체의 국부 압력이라고 하시죠. 국부 압력이 유체의 포화 증기압보다 작으면 무조건 이제 캐비테이션이 이제 생기게 되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그 포화 증기압이 유체의 포화 증기 0.24m 정도 수두로 따지면 그 정도 위치가 됩니다. 0.24. 그래서 핵심이 이렇게 되면 이제 캐비테이션이 발생하는 겁니다. 흡입구의 압력이 유체가 끓기 시작하는 기준점 증기압, 포화 증기압을 했죠. 밑으로 떨어질 때 이제 비극이 시작된다. 캐비테이션 발생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흡입구의 압력을 이토록 떨어뜨린 걸까요? 압력이 떨어지는 게 펌프의 원리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제 압력이 떨어집니다. 근데 더 떨어지도록 하는 원리는 어떤 거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압력을 무너뜨린 6가지 치명적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및 배관 요인, 흡입 수도 부주, 펌프 탱크 액면이 너무 낮거나 펌프 설치 시가 과대하게 높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대기압이 이제 수두로 높이로 따지면 물의 높이로 따지면 10.33m입니다. 그 10.33m가 우리가 이제 펌프 기준으로 보면 그 정도의 높이를 이제 밀어 올릴 수 있다는 그 힘인데 예, 펌프 설치 위치가 뭐 한 7, 8m 돼봐요. 그리고 여기 흡입 배관 손실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한 펌프 설치 위치가 한 5m 이하 정도 돼야 여기 이제 배갈 손실 같은 거 감안해가지고 이제 캐비테이션이 예, 발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10m 이상 높이는 뭐 물을 뭐 끌어올리지 못하는 것인가? 그럴 때는 이제 펌프로 이제 수조 탱크 밑에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물어보지 않으니까. 아무튼 시스템 배관 요인은 흡입 수도가 부족이 되고 흡입 탱크 액면이 너무 낮거나 펌프 설치 위치가 과도하게 높을 때, 그 다음에 흡입 배관 손실, 배관이 너무 길거나 광경이 좁고 밸브 엘보가 지나치게 많아 유체 흐름 방해할 때 이게 이제 손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손실을 이제 발생하고, 그다음 유체 고유 온도, 높은 액체 온도, 뜨거운 물, 보일러 급속, 열광기 통과 유체의 온도가 높아 증기압 자체가 이미 높아진 상태. 지금 압력이 훨씬 낮아져가지고 물이 끓기 시작하는데 더 끓게 되는 거죠. 더 빨리. 그래서 유체의 온도, 운전 및 설계 요인, 과도 회전수 유량, 정격보다 큰 유량으로 운전하거나 펌프 횟수가 너무 높아 흡입축 압력 강화가 극심해질 때. 우리가 이제 그 아까 그 컵에 있는 빨대 얘기했잖아요. 빨대 길이가 만약에 더 길어진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우리가 입으로 더, 더 많은 압력을 써야 되잖아요. 빨아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빨대 입구축 압력도 훨씬 더 낮아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잘못된 펌프 선정, 시스템 조건에 비해 펌프 고유의 필요 흡수도가 너무 큰 장비를 선택했을 때, 그러니까 필요 흡입 수도는 펌프의 이제 고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필요 흡입 수도가 돼야 이제 캐비테이션이 발생하지 않는 아주 최소한의 수치를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이거는 펌프 기본 사양이고, 그래서 우리가 펌프를 설치할 때 아니, 필요 흡입 수도를 우리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관 형태가 압력 강화를 결정한다. 위험한 배관 설계. 가늘고 구부러운 배관, 수많은 엘보와 밸브는 유체의 흐름을 꽉 맞는 마찰 손실을 일으킨다. 펌프 앞단에서 압력이 급격히 강화하여 캐비테이션을 유발한다. 안전한 배관 설계는 굵고 짧은 직선 형태의 배관 설계는 마찰을 최소화하며 펌프 히브까지 건강하고 넉넉한 압력을 그대로 전달한다. 그래서 우리가 뭐 계산 문제 같은 거 나올 때 예? 이런 문제 있잖아요. 흡입 양정이 3.99, 뭐 흡입 관내의 손실수도가 뭐 1.59, 그죠? 그다음에 펌프의 필요 흡입수도가 뭐 2.4일 때 유효 흡입수도를 필요 흡입수보다 30% 여유를 두는 이유와 캐비테이션의 발생 여부를 검토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10.33에서 우리가 흡입 양정 펌프 그 끌어올릴 수 있는 높이 3.9 빼고 그다음에 우리가 밸브의 이런 손실도 이제 수치로 나타났잖아요. 1.5m 그러면 1.5m 빼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필요까지 확인해 가지고 이제 캐비테이션 여부를 우리가 이제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캐비테이션을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 위협비수를 이제 필요비수에다 1.3을 곱해서 이제 충분히 여유를 두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얘기했듯이 온도가 상승하면 이제 증기압이 상승하기 때문에 캐비테이션이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유체가 뜨거워지면 증발하는 힘이 강해진다. 이는 펌프의 내압력이 평소처럼 아주 조금만 떨어져도 유체가 즉각적으로 끌어올리며 기포를 형성한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요지 환경은 보일러 급수 시스템, 열교환기를 통과한 고온의 유체 라인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이제 캐비테이션이 발생하는 조건은 아까 뭐라 그랬죠? 그 펌프 임펠러나 흡입 구축의 국부 압력이 포화 증기압보다 작아지면은 이제 캐비테이션이 발생했는데, 예. 만약 캐비테이션을 이제 방지하기 위한 대전제는 뭐냐? 펌프 흡입 구축의 이제 국부 압력이 넉넉히 해라. 그래서 캐비테 포화 증기압보다 이제 작아지지 말아라.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해결책의 핵심은 기포가 생길 틈을 두지 않는 압력의 방어벽, 여유수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 현장에서는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요요 흡입수를 좀 크게 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현장에서 봤을 때 설치 및 배관 최적화 계속 반복이 됩니다. 펌프 설치 위치를 최대한 낮추어 자연적인 흡입수를 넉넉히 확보한다. 흡입 배관은 무조건 굵고 짧고 곱게 설계하여 마찰 손실을 없앤다. 운전 조건 제어. 가능하다면 펌프에 주입되기 전 유체 온도를 낮춰 증기압을 떨어뜨린다. 그래서 온도 높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설계된 전격 요령과 전격 현수를 엄격 규제하여 유속 급증을 막는다. 올바른 장비 선정. 필요 흡입수가 낮은 펌프를 신중하게 선정한다. 흡입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단흡입 펌프 대신 양흡입 펌프 사용을 적극 고려한다. 그렇죠? 그래서 앞서서 배운 내용들을 요약해 보면 현상의 정의는 압력 저하가 오고 펌프 흡입구 측, 임펠러 측에 압력 저하가 오고, 그죠?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공동 현상은 펌프 흡입구 또는 임펠러 입구 등에서 액체의 국부 압력이 해당 온도의 포화 증기압 이하로 저하되어 액체가 기화하고 기포가 발생해서 이 기포가 고압 영역으로 이동하면서 급격히 분가하여 충격 및 소음 진동 및 재료 손상을 유발하는 현상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압력 저하가 왜 일어나는지 설명을 드렸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유체가 끌어서 기포가 발생하고 우리가 포화 증기압 이하로 이제 국부 압력이 작아졌기 때문에 유체가 끓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고압부에서 기포 폭발 및 충격을 일으키고 주요 증상은 자가 올라가는 소음 및 심한 진동, 양종 토출전 급감, 임페러 침식이 발생하고 핵심 원인은 이오 흡입수 부족, 그렇죠?
높은 설치 위치, 배관 손실, 고온 유체 및 과도한 회전 수량, 방지 대책은 흡입구의 절대 압력을 확보하고 국부적 압력을 확보하고 펌프 위치를 하향하고 굵고 짧은 배관 설계, 필요 부수가 낮은 장비 선정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해도 우리가 이제 캐비테이션 문제가 나오면은 여러분이 충분히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답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들을 이제 한번 기본 개념으로 좀 머리 염두에 두시고 본 강의 때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캐비테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고, 다음은 시간 되면 이제 그 비속도가 좀 더 어려워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